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강의입니다. 네 번째 시간은 리딩 해부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GRE 문제 풀 때 어떻게 본문을 읽을지, 어떻게 문제를 풀지에 대해서 압축 설명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한 달 내내 반복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리딩 해부학입니다. 먼저 읽기 전략이 있습니다. 리딩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본문 읽는 읽기 전략이에요. 준비 운동과 바로 정독이죠. 정독을 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정독을 하기 위해서 준비 운동, 스키밍과 스캐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준비 운동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주제 파악. 주제 파악은 키워드 찾기예요. 아까 그러나 그러므로 뒤에 for example 앞에 했죠. 그죠? 그 다음에 흐름 파악. 주어 동사를 빨리 봐야 됩니다. 이 동사를 볼 때 아까 봤던 그 FAC 동사를 나왔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그러나 그러므로 등의 연결어들 그죠? 봐야겠죠. 그리고 문제 파악. 문제를 우리가 문제에 대한 충분한 연습이 돼 있고 또 문제를 볼 때 용어 파트와 본문 파트를 구분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문제를 보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본문 파트에서 있죠. 이런 용어 나오면 조심해야지 하는 그런 감이 잡히면 읽을 때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겠죠. 그거 없이 그냥 어디서도 문제 나올까 뭐 다 훑어본다면 정말 힘들겠죠. 그죠? 힘듭니다. 그래서 이 요령입니다. 여기까지 빨리 하셔야 돼요. 빨리 하면 보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네. 자, 먼저 그리고 우리가 short passage에서 있죠. short에서 3분의 0 라인, 3분의 1 라인, 3분의 2 라인 보여드렸죠, 그죠? 그걸 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그러나 그러므로, 그죠? however, yet, but now, therefore, now도 그러나에 해당합니다. 뒤에 for example 앞에 주제가 있다. 또 although while, since는 컴마디 주절이겠죠? 그 주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의문문은 제목이다. 잊지 맙시다. 오케이. 자, 다시 이게 short 지문의 주제 키워드 에어리어입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되고요. long 지문은요. long 지문은 단락이 여러 개잖아요. 그죠? 이럴 때 첫 번째 문단 마지막 줄, 또 두 번째 문단 첫 줄에 빨리 눈이 가야 됩니다. 거기에 글의 메인 토픽이 있거나 글 전체 내용을 예측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이 다 숨어 있어요. 오케이?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죠. 우리 여러분, 롱 지문은 이 구성 가지고 있습니다. 배경, 정의, 특징, 정리.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배경, 정의, 특징, 정리이기 때문에 메인 아이디어 쓸 때는 이 두 개를 눈여겨 봐야 돼. 이건 빼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스캐닝 할 때 있죠. 여기 보고 나서 여기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 단락은 마지막 줄을 보시고요.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첫 줄을 보셔야 됩니다. 이걸 다 연결시키면 전체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빨리 전체를 간파해서 대충 이런 내용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독을 해야겠죠. 아시겠죠? 자, 정독을 할 때 반드시 우리가 읽는 것은 바로 argument다. FAC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FAC, Fact, Assumption, Conclusion을 확인하면서 있죠. 문장 기능 확인하면서 또 문제를 예측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 유형 봅시다. 먼저 문제 유형을 우리가 GRE 리딩 문제 유형을 크게 한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 흐름 파악하는 문제, 또 구체적인 내용 찾는 문제, 이면을 파악하는 문제, 그리고 이런 아규먼트 지문, 크리티컬 리즈닝 네 가지로 있습니다. 오케이. 먼저 메인 아이디어, purpose, concern, organization 문제 보세요. 이렇게 이 문제 풀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두루뭉술 요약인데요. 항상 주제 문장을 중심으로 주제를 잡고 요약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딱 실수하기 좋습니다. 주제 파악이 모든 리딩 시작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읽지 않고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그러나 그러므로 뒤에 for example 앞에 suggest, indicate, conclude를 찾아보시면 돼요. 그죠? 일부 내용 오답이에요. 또 본문의 단어로 있죠. 엉뚱한 말 써놓은 게 있거든요. 헷갈리겠죠. 오답입니다. 사족도 제외해야 되고요. short 지문은 그 각 문장의 주어 동사 파악을 잘하면 답이 나옵니다. long 지문은 각 단어의 첫 문장을 잡으면 답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리고 주어 동사 훑어볼 때 반드시 뭐 보라고요? 주어가 학자인지 동사가 FAC 동사인지를 보셔야 돼요. 알겠죠? 또 그러나 그러므로 예를 들면 심지어 이런 말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보통 이게 primary purpose, primary concern, main idea 이렇게 나오겠죠. 또 organization도 사실 이 organization 구조 문제도 역시 뭡니까? 내용이 아니라 구조인데요.
역시 또 요약해야 됩니다. 근데 요약할 때 FAC 용어들 가지고 요약하셔야 됩니다. 그 본문 내용이 아니라 논리 구조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걸 보는 게 바로 이 어그리제이션 문제예요. 이건 논리 구조입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팩트 문제. 거기 답이 있다. 알겠죠? 거기 답이 있다. 본문 문장 그대로 답이 나옵니다. 특히 리라이팅이 되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according to로 시작하면요, 뒤에 본 파트에서 나온 용어들, 그 용어들이 나오는 문장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거기 답이 있습니다. 거기 답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function relationship, 우리가 해석 요약 관계라고 그래요. function이나 이게 relationship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그 문장의 비유적 의미가 뭔지, 앞뒤 관계가 뭔지 그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function 문제에서 보세요. 용어가 있죠. function, relationship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알겠죠? 네, 그 다음에 info 문제. 이른바 유추 문제.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게 info 문제 같아요. 그냥 상상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고요. info 문제는 결론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FAC에서 C를 찾는 거예요. 그럼 F나 A를 보여주겠죠. 당연히. 여기서 넘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비약이 없어야 됩니다. 아니, 비약이 있어야 된다며 그건 논문 쓸 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글을 바탕으로 비약 없이 유추할 수 있는 것만 고르세요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uggest, infer, imply 등의 단어가 나오고요. 제일 중요한 용어가 바로 주의할 용어가 support입니다. support가 나오면 보통 우리가 강화 문제로 생각하는데 support는 여러분 강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which support 하게 되면 강화 문제예요. 근데 support which 또 수동태가 나오면 이건 결론 유추 문제입니다. 반드시 기억합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infer 나오죠. conclusion, support 이렇게 which is support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imply, suggest 나오기도 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인퍼 문제 중에서 있죠. 본문을 볼 때 인퍼 문제에 거리가 되는 거 있어요. 거리가 되는 거. 소재가 되는 것들. 그러니까 유추 문제는 느닷없이 나오지 않는다는 게 있죠. 본문을 볼 때 표시가 나겠습니다. 그러니까 before, after, until 시간 표현들. 제일 중요하죠. previously, earlier, later, 또 otherwise, only, unlike, 그죠? 이런 표현들, 또 비교급, 가정법, 또 rather than도 너무 중요해서 제가 이거 위클리 제할 쪽에 찍어놨어요. 알겠죠? rather than 너무 중요합니다. 오케이? 뭐 이런 말들 또 previous 있으니까 initially 이런 말 나오면 뒤에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교가 나오면요, 비교는 항상 뒤집어야 돼요. 그러니까 A is more B than C 하면 C is less B than A와 같다는 거. 이걸 유추하는 게 나온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생각하셔야 됩니다. rather than 너무 중요하죠. 오케이. 네, 언급 목적 문제 가겠습니다. 예. In order to, primary to가 보이면 이 언급 목적이에요. 앞에 mention 등이 있겠죠. 오케이.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그 개념은요. 이어지는 문장은 남장을 서포트한다. 그리고 존 5는 존 2에 대한 노고적 설명이다. 그러니까 어떤 문장이든 어떤 단어든 그게 고유명사건 일반 명사건 간에 있죠. 언급 목적으로 오면 앞문장에 또는 앞에 있는 주절에 키워드를 설명하기 위해서라고 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오케이. 그럴 때 있죠. 답으로 나온 단어들이 illustrate, 예를 들어 support, 지지한다, challenge, 논박한다 등이 있고 또 discuss, describe, explain 등이 있어요. 이게 discuss은 논하다입니다. 아는 말 다 하는 것이죠. describe 뭐예요? 묘사하다. 그리고 explain 이유 설명하다. 이거 꼭 기억합시다. 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묘사와 이유 설명 붙이면 이게 논하다가 되겠죠. 여러분 대학 시험 칠 때, 그러니까 학교에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칠 때 있죠. 교수님이 논하시오 하는 문제 있잖아요. 그게 discuss예요. 알겠죠? 그걸 따져보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태도 입장 문제. 보통 글쓴이의 태도 입장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어떤 사물에 대해서 있죠. 좀 감정이나 판단이 드러나는 형용사나 부사에 있다고 그래요. 주로 형용사나 부사에 있습니다. 동사에도 생길 수 있겠죠. 가장 유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betray. 배신이야, 배신. 누가 무엇을 배신하였다 그러면 나는 그 누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이죠. 알겠죠? 예. 그래서 attitude, tone 등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모순 문제. 이게 인퍼 문제 일종인데 굉장히 독특해요. 그렇죠? 이건
인포 문제는 그 비약이 거의 없이 결론을 지어야 되는데 얘는 비약이 살짝 들어도 됩니다. 왜? 모순이 아닌 걸 찾거나 모순을 찾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니까 would be most contradictory with 하면 모순인 걸 찾겠죠. 그죠? 또 probably compatible with except. 그러니까 이건 모순이 아닌 걸 찾는 거예요. 오답들은 다 모순인 거예요. are most probably which of the following. 다음 중 가장 다음 중 어떤 거 비슷하겠니? 어떤 거겠니? 하는 거니까 약간은 모순, 약간은 비약에서도 여러분 합리적이면 가능한 겁니다. 참 말이 애매한데 여러분 그러니까 정확히 반대말인 것은 다 모순을 제거해야 되고요. 언급이 안 된 것 중에서 모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무조건 언급 안 됐다 모순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따져봐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있죠. 미스터 송은 해커스의 지열 선생이다. 그리고 해커스는 겸직금지다. 이 두 가지 규정이 있다 생각해 봅시다. Which would most probably be compatible? 다음 중 어떤 것이 가장 호환이 되겠냐? 모순이 없겠냐? 이 말이죠, 그죠? 지금 오답 ABC 보시면 부산대, 파고다, YBM 안 됩니다. 모순입니다. 근데 뒤 보세요. Mr. Song is 잘생긴 해커스 지열 선생이다. 잘생긴?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게 일반적인 유추 문제라면 오답이에요. 오버예요. 그죠? 근데 이게 호환이 될 수도 있는 걸 찾는 거기 때문에 호환될 수도 있죠. 못생길 수도 있고 잘생길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오케이? 이건 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GRE 문제 유형별 해법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오케이? 메인 아이디어 퍼포즈 쭉 해가지고 여러분 왼쪽에 이제 유형 이름이고요. 그다음에 용어, 이게 용어죠. 용어별 해법. 오케이? 이걸 표로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 제가 이 영상 밑에 핸드아웃이 첨부 되어 있습니다. 다운받아 가지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패턴을 가지고 연습하는 것이 리딩 공부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GRE에 있는 이 아규먼 지문, 이른바 GM에서 쓴 크리티컬 리즈닝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CR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FAC만 가지고 딱 문제 내는 거예요. FAC. 그래서 여러분 제가 FAC를 첫날부터 계속 강조하고 이 영상 처음부터 FAC 강조했죠. 그죠? 예, GRE 문제의 처음과 끝은 다 FAC입니다. 아규먼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유형이 boldface, assumption, 그 다음에 discrepancy, 모순, 그리고 빈칸 완성형이 있습니다. boldface는 그러나 그럼을 중심으로 역할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assumption은 뭡니까? 그럼을 중심으로 앞뒤에 근거 결론이 있고 사이에 전제를 찾는 것이죠. 전제를 찾고 강화 위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순은요. 근거와 결론 사이에 그러나가 있어요. 모순이 있는 것이. 이걸 해결하세요가 나옵니다. 빈칸 완성형은 여러분 마지막 줄에 since 있고 빈칸이 나와요. because나 앞에 그러므로가 나오면 전제 찾는 문제, 그러나가 나오면 이게 모순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얘들이 다 나올 수 있겠죠. 오케이. 근데 이 모든 문제의 기초, 그러니까 본문을 빨리 볼 수 있는 능력,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은 볼드 페이스가 물어보는 것이고요. 오케이. 그리고 모든 아규먼트 분석의 시작은 전제부터 찾아야 됩니다. 그죠? 오케이. 그래서 전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볼드 페이스 풀 때는요, 이 그러나 그러므로 since 왜냐하면을 보시고 앞뒤를 판단해야 되는데 용어들이 정해져 있어요. 보기 용어들이 딱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나 그러므로 뒤에는 argument conclusion, FACC란 말이죠. 그러나 앞에는 논박 대상이 있기 때문에 oppose, challenge, question하는 judgment opinion. 그러므로 앞에는 뭘까요? 근거죠, fact. 이걸 supporting evidence를 말습니다. since 바로 뒤에는 역시 supporting evidence고요. since의 주제를 뭐가 됩니까? argument conclusion이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보통 이제 bold face가 두 개 나와요. 둘 다 맞춰야 됩니다. 둘 다 맞는 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나 앞에 한 bold face가 있고 그러므로 뒤에 한 bold face 있다면 먼저 첫 번째가 틀리면 완전히 틀린 거야.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둘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씩 받아주면 돼요. 처음에 만약에 첫 bold face에 oppose, challenge, question 없으면 오답인 것이죠. 알겠죠? 그럼 뒤에 보지도 마세요. 앞에 나온 거 찾고 뒤로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읽지 않고 풀어야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푸는 게 한 7, 80% 됩니다. 물론 나머지는 읽어야지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경우에 읽지 않고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사실 오늘 계속 한 말이죠. 그죠? 모든 리딩의 시작은 뭡니까? 읽지 않고 문장별 기능을 파악하고 읽지 않고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리딩의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정말 고달파요. 그게 논문을 빨리 읽고 쓰는 가장 기초적인 능력이니까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일반 그 CR 지문들은요, 이렇게 먼저 문제 파악을 하고 결론과 팩트 파악해서 사이의 비약과 전제를 파악하는 게 모든 것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문제가 뭐니? 결론이 뭐니? 팩트가 뭐니? 비약이 뭐니? 전제가 뭐니? CR 문제 틀린 사람들은 이 중에 하나를 빼먹기 때문이에요. 문제를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거. 그죠? 문제 용어별 해법이 정리 안 된 사람, 결론과 팩트 찾을 수 없는 사람, 비약과 전제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 전제가 그냥 비슷한 말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빈 전제는 뭡니까? 결론이 맞기 위해서 반드시 맞아야 될 명제. 그죠? 오케이? P는 Q다? 그럼 P는 R이다? Q와 R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GRE 문제풀이의 시작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역시 CR 역시 이렇게 제가 다 문제별 용어와 해법을 다 정해놨고요. 다시 한번 이 보울페이스 유형 기억하시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결국 리딩은 여러분 본문 파트와 문제 파트가 있습니다. 본문은 주제 파악, 흐름 파악, 문제 파악 정도. 그 다음에 문제는 뭡니까? 용어 파트와 본문 파트. 용어 파트에서 해법, 문제 파트에서 본문에 어디를 주의해야 될지를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이 연습을 하는 게 리딩이에요. 여러분 그냥 후기를 막 구해가지고 막 열심히 읽는 게 리딩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케이? 이 연습을 제대로 하셔야지 논문을 읽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모든 설명 다 마쳤네요. 여러분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 수업 시간에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모두 다 수업 시간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